뉴욕 증시는 개장 초 유로존 재정 우려로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의 강세에 반등했습니다. 사상 최대 국제행사로 불리는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를 비롯한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벌여온 한미 양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 들어 27조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경기도가 22조 원, 서울이 19조 원 가까이 하락하는 등 수도권 아파트가 시가총액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부진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고요. 1% 넘게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감지수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1.05% 오르면서 19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4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를 이끌었고요. 자동차 업종과 증권업종, 철강업종을 비롯해서 이 많은 업종 쪽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2% 정도 상승하면서 530선을 돌파하는 데 또 실패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10전 내리면서 1110원 20전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40% 오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은행주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0.1에서 0.4%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오르면서 아주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초반에는 우리 증시가 약간 부진했거든요. 후반부 들어서 많이 힘을 냈고 오히려 1% 넘게 올랐습니다. 그 폭을 상당히 늘렸고 1960선도 넘어섰고 뭐 어느덧 1970선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2000선도 이제 가능한 권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강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월 초에 이제 1980선까지 11월 달 지수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기세라고 하면 바로 2000선까지도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쉬었던 자동차 업종들이 다시금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한 상승폭 종목들은 크지 못했다는 점들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선택과 집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지만 개별 종목들은 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 이렇게 명암이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시장들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수급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종목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으로 당분간 보여집니다. 잘 가는 종목 위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1980선까지 최초에 바라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약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일단은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1980선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돼서 2000선을 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G20 회의를 좀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의 단기적인 급등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른다기보다도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좀 바라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밤에 뭐 중국에서 지준율 인상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변수들을 한번 다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뭐 대체적인 평이 긍정적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네. 지난 10월 만기 이후 매수 차익 잔고 청산이 좀 이뤄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가능한 물량 부담이 10월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그 선물 12월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강하면서 베이스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양호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도보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오늘 뭐 지수가 강하게 빠진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더 수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장중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부담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G20도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미국과 유럽 증시를 좀 압박을 했었던 그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위기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뉴스가 좀 약간은 잦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과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것인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네. 더 클 것인지 아니면 양적 완화, 뭐 수급이겠죠. 유동성이 좀 더 보강이 되는 그런 흐름이 더 어느 세가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재정 위기 재현 우려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발표됐던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을 오늘 좀 더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이 전에 한 1% 이상 일단 빠지긴 했지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빠지다가 견조하게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들은 좀 상쇄가 된다고 본다고 하면 뭐 우려감은 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다만 이제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폭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오늘 소폭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20 재료도 분명 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향후 재료들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 지준율 인상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과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 거기에 또 초점이 모이거든요. 예,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다음 16일 날은 아마 금리 인상을 네. 하지 않을까. 네. 지금 세 번째인데요. 네. 9월달, 10월달 못했고 이제 11월달 마지막 남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딜레마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단초들을 좀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어제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네. 인상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실어주고 있다는데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초에 이제 3%대에서 3% 이내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봤는데요. 네네. 이제 3%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준율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도 네. 후속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시장을 좀 지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국내 시장의 금리 인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 외 내일밖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굵직한 이벤트 G20 재료는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G20과 맞물려서 G20이 열리는 그 전날 주가 지수가 좀 빠지는 거는 좀 모양새가 좀 좋지 않겠죠. 네. 다만 이제 우리 항상 격언이 있죠. 소문에 서서 뉴스에 발언한 뭐 이렇게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G20 회담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들, 이제 그런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보면은 딱히 이벤트가 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일단은 좀 주가 지수는 한 템포 좀 쉬어가도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게 하는 것이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지난 4월달 고점 1200선을 올해 11월달에 돌파를 하면서 좀 이제는 한번 좀 지수가 1000포인트대에서 1200포인트대까지 한 20% 정도 쉼 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쉬었다 가는 국면이 좀 되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한 템포 같이 쉬어가는 국면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미국 시장이 뭐 이렇게 정고점까지 돌파를 해놓고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수는 간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택과 집중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들, 화학, 기계, 운수장비, 이런 건설 등 수급과 실적이 같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 빠져나가면서 쉬었다 가는 국면이 아니라 네. 외국인들의 자금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갖고 있는 포지션들을 꾸준하게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굳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하신 대로 고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 수익률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참 답답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어느 분은 참 행복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주들, 네. 자동차 관련주들, 화학 관련 LG화학 같은 경우 40만 원 돌파를 했죠. 네. 이런 종목들 지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개인들 수급 3주체를 봤을 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타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 외의 종목들은 잘 사지 않습니다. 사기도 어렵고요. 네. 이런 종목들로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텐데, 이런 종목들 지금 만약에 매도하신다고 하면, 향후에 뭐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다시 담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가시면, 다시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고민이 아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러한 대형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IT주들은 마이너스죠.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개인들을 좀 답답해하고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접근할 때까지는 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올릴 종목의 가격들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올 때까지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소가리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업종별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화학이라든지 IT 업종, 자동차 업종 쪽으로 이렇게 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업종들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기는 뭐하고 역시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오르고 있는 업종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르고 있는 업종들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르고 있는 업종은 그냥 타시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주가가 고점에 있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들을 참고하셔서 매수 목표가들이 뭐 20, 30% 이상 더 남아 있는 종목들은 네, 뭐 지금 가격대에서라도 타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주식 시장의 좀 흐름을 좀 한 단계 좀 다음으로 투자를 미루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주가 지수가 내년에 2,300에서 2,400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한 20% 정도 남아있는, 25% 정도 남아있는 국면인데요. 주가 지수의 흐름은 항상 사이클을, 이름에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잘 간 업종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 1년 동안 쉰 업종들이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새롭게 다시 가기 위해서는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새로운 더 2,200, 2,4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IT주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중심주들이 그러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IT들의 그 바닥권을 좀 확인시켜 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를 타시지 못했던 분들은 서서히 이제 IT주들 관심 갖고 비중을 늘리시는 게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역을 좀 좁혀서요. 구체적으로 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업종군들에서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좀 잘 아시겠지만 뭐 국내 그 수의 건설 업체입니다. 상사 부분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분도 갖고 있으면서 향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건설 업종을 보게 되면 지금 그 펀더멘털의 개선을 2005년, 2007년, 그리고 지금 2010년에 3차에 걸쳐서 펀더멘털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내년에 해외 시장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형성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PF라든가 그 부실 자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왔다. 오히려 지금 해외 시장에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위 업체들, 상위 건설 업체들, 뭐 제스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삼성물산 이런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좋은 시장이 환경될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이 되면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 뚜렷한 실적 성장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도 13%, 27%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과 그 다음에 삼성그룹에 대한 그런 그 시장 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삼성코닝 등 관계사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들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랜트 사업 등의 해외 시장이 확대에 따른 장기 시장성도 확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그 삼성물산이 올해 이제 1월 달에 65,000원대를 돌파하면서 가장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67,000원대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종가상 고점은 아니었었지만 장중 고점이 67,000원 부근이었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그 주체가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이 자리를 돌파를 시키는 그런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7만 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최근 가격대로는 가장 고점이고요.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7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7만 원대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7만 원대 안착하게 되면 그 위로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가격은 일단은 이 7만 원대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제 8만 원, 9만 원대를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에 있었던 정현주 그 사장이 삼성물산으로 부임을 하면서 최근에 주식을 좀 사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그때 이제 정현주 사장이 사면서 주가 흐름이 그 이후에 500% 이상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3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그 물산에 대한 그
비상장 기업들 네. 보유 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것도 네.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 삼성 종합학, 삼성 석유화학 이런 그 비상장 업체들이 내년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 보유 지분의 가치들을 따진다고 하면 네. 최근에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고점에 와 있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좀 접근하셔서 단기 상승을 더 누리는 그런 국면이 좀 접어들으시는 것이 네.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 매물대도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물산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태광과 현대해상 흐름이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먼저 태광 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뉴스에 대한 토픽은 턴어라운드 기대주에 시선을 집중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4분기 이후를 보는 종목이죠.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시세 흐름이 아주 큰 폭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4분기 이후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중기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태광 같은 경우는 추천 2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29,950원 마감이 됐어요. 종가 대비로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5.08%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태광 같은 경우 5일 정도 눌림목을 잘 형성을 하다가 어제 드디어 양봉으로 어떤 추가 상승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의 끊임없는 순매수가 10일 연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눌림 주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제가 많이 보는 기술적 지표인데요. 네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헤딩을 하면 대개 통상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선을 올라타게 되면은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 홀딩 관점을 유지하셔도 추가적인 수익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어느 선으로 유지를 할까요? 그 선으로 예.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지난번에는 네. 15% 정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가장 최근의 고점이 10월 7일 날 31,250원이에요. 네네. 최소한 31,300원 이상은 충분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상 일단 1차 목표는 네. 31,300원까지 1차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추세를 보는 종목을 한번 가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추세를 한번 보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해상 네네.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재료는 분명 살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해상 25,500원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어제 네네. 24,900원에 마감이 됐고요. 마이너스 2.3% 정도 시세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하락한 이유, 약간 조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마이너스 상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없고요. 다만 이제 기관의 어떤 그 수급이 약간 꼬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최근에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안 난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원래는 이제 오늘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G20 정상회담 때문에 다음 주 16일 화요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 그 부분이 회의가 연기가 됐죠. 네네. 그런 부분도 또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여부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홀딩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좀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000원 정도 동시효과 들어오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접근하는 것도 충분하겠네요. 예, 신규 네. 매수도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5,000원 정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그에 앞서서 저희가 태광을 살펴봤는데 현대해상 쪽에서 약간 아쉬운 면이 네.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뉴스는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임박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모두 네. 아는 사실이죠. 뭐 추가 협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아직 완전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뭐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네. G20 정상 회의 기간 동안에 완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의 내용도 좀 있네요. 네네. 이런 그 상당한 빅 이슈죠. 사실 우리나라 무역 시장에 있어 상당히 빅 이슈인데요. 증권 시장에서는 또 업종별 영향, 과연 어떻게 업종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수혜가 되는 종목, 자동차 업종, 항공 업종, 해운 업종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피해가 되는 업종, 피해라고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기, 전자, 석유, 화학 업종 이렇게 구분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수혜가 되는 자동차 업종, 이번 뭐 FTA 체결이 어떠한 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가격 경쟁이 보다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는 2.5% 정도의 관세를 면제받아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항공주나 해운업종, 이러한 운송업종 있죠. 요 운송업종도 FTA 타결은 장기적인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 성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량이 늘면서 물동량이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운송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할 것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 전자 업종, 뭐 직접적인 큰 수혜는 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관측이 좀 되고 있고요. 정유업종이나 화학업종도 미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 많이 있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상선, 한진해운, STX, 페노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한진해운, 대한항공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이 추천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조정 후에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뭐 상당한 상승 트렌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최근에 좀 미진했던 부분 한진해운, 대한항공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한진해운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수급적인 측면 한진해운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 특히 이제 기관 쪽의 매수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꾸준하게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말이죠. 계속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그래서 최근에 주가 동향도 3만 원 최근 저점을 주고요. 어제 36,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 전분기 대비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 가격은 글쎄요. 어제 36,45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약간 시장이 변동성을 준다라면 36,300원 정도 매수 추천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종가보다도 살짝 아래 가격 네.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5% 정도. 6월 달에 고점이 38,800원이었어요. 네. 6월 25일 날이요. 그 정도 선은 충분히 오버슈팅이 나갈 거로 봐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진행이 되면 15% 정도 4만 원대 진입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진입해서 41,800원 수준까지 시세 분출을 한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손절 한 10% 정도, 10%라면 볼리저 밴드 미들라인의 그 아래 하단 가격, 그 정도가 좀 손절 일단 잡아보시고요. 15%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세가 조금 좋았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74,8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안 났어요. 최근 한 8월, 9월, 10월, 3개월 이상 시세가 안 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기관이 또 새롭게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 매수 한 3일 정도, 뭐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약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볼린저 밴드가 협곡 상태에서 지금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74,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74,800원 마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지난 고점이 6월 29일 85,700원이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최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죠. 종합주가 지수가요. 네. 이 종목도 이런 그 선도 종목도 분명히 최근에 이제 고점을 주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헤딩 터치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6월 말 고점 85,700원짜리 있죠.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 정도 수준이면 한 15% 정도 상승률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들어서 해외 여행자 수의 증가라든지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물 부분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진출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해외여행 이런 수요 확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꾸준히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해운을 살펴봤는데 네. 추세 자체가 약간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랐고 대한항공은 좀 네. 조정을 겪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더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대한항공을 먼저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네. 대한항공이 8월 말 그다음에 9월 중순 10월 해서 좀 다중바닥을 형성한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네. 다중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7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져졌거든요. 네. 상당히 그래서 지지력 기반이 튼튼하다. 그리고 또 시세가 이러한 재료나 뉴스에 대한 부분의 약발이 좀 더 강하게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수급도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해운 그리고 대한항공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우리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아니고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0.01% 소폭 내리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상승폭이 나왔었고 어느새 또 196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970선을 노리고 있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2%대의 상승세가 나왔고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이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오늘 역시 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8%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0.5%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히어로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4.2%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미약하게나마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 쪽 흐름이 더 좋습니다. 현재는 1.9% 오르면서 다시 한번 5만원 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기아차가 어제 2.8% 급등했었고 지금 자동차 업종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다가 단기간에 낙폭을 확대한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오름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0.1%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어제 강세를 보여줬었죠. 4%대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를 국산화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타결이 있으면 또 현대모비스 또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8% 내리고 있습니다. LG화학 0.7%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에 40만 원을 돌파했었죠.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견조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6% 내리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어제 흐름은 약간 엇갈렸습니다. 신한지주는 상승했지만 KB금융은 좀 부실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삼성생명은 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정유산업 쪽에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은 0.5% 내리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이 약세입니다. 하이닉스는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보합권이고요. LG디스플레이 0.3% 내리고 있는 반면에 LG는 0.2%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KT가 또 오르고 있네요. 0.5% 오르면서 46,9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금융 0.7% 그리고 삼성물산 1.1%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물산에 대해서 일부에서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경우에 따라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시지는 말고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선택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0.1%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0.4%, 현대두산중공업 0.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약세인데요. 0.7% 내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약세입니다. KT엔진은 2.5% 급락하고 있고요. 기업은행과 NHN은 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529를 기록하고 있죠. 530선 지지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약세입니다. 1% 밀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1.1%, OCI 머트리얼즈가 0.5%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는 태양광 산업 쪽에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또 LCD라든지 OLED 쪽에서 투자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1.2% 내리고 있고요. 다음은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쪽에서 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상승률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네요.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960선을 돌파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프로그램 매물 쪽에서 차익 매물, 비차익 매물 모두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옵션 만기라는 점에 있어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100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대부분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화학, 우수창고 업종에도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화학, 서비스 업종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535포인트를 저항대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 시장 자체가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관련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그 유입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업황 흐름에 있어가지고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 업종이 좀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면서 하방 경직성을 키워주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가 좀 큰 상승폭을 키우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키워주고 강화시켜주고 있고요. 일단은 196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60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형 이벤트들이 오늘 상당히 많죠. G20도 개막이 되고 옵션 만기일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이 과연 될 것인지 뭐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 액션도 분명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환율 G20에서 환율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경우는 뭐 이번 미국의 양쪽 완화 정책 이후 각국의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까지도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하겠지만 그 이후로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합의안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의 유동성 흐름에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시장 자체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리고 연말을 맞아가지고 배당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보험업종까지도 단기적인 관심권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하창봉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실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과 같이 한번 엮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이제 주가수당 시점고서 좀 감소가 나왔고, 포르투갈이 이제 국채 입찰이 성공을 하면서 유로화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최근 좀 약세를 보이다가 1.370달러에서 하반 경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에 선물의 시장에서도 전일 현물이 이제 원 달러가 좀 종가상 하락 마감했었는데, 그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0.1원 하락한 1110.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88포인트 내린 77.64를 기록했는데, 네. 오늘 개장을 하면서 전일 하락세 이어가면서 일단 0.2원 하락한 1110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네. 이제 지금 1110원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G20 이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좀 외환시장도 요동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망을 들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예, 일단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장 이슈다 할 수 있겠죠. 글로벌 한시의 이제 글로벌 외환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건 있습니다만은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어떤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관점이고, 국내 오늘 같은 이슈로 봤을 때도 G20도 있습니다만 장중에는 일단 중국의 CPI가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어제 이제 중국 CPI 같은 경우는 4%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 또 중국이 갑작스러운 인플레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지준율을 인상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위안화 추가 강세 가능성 등으로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국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1110원을 이탈했습니다만은 또 111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약간 국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국의 방어력 세는 좀 들을 것 같고요. 주관적으로 박스권으로 봤을 때 상단 한 1120원을 저항 속에 잡아놓고, 오늘도 다시 지금 현재 개장하고 나서는 1110원 이탈했습니다만은 1110원을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원달러 시장이 될 것 같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 이제 옵션 만길입니다만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여부도 어떤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체크해야 될 관점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금일 예상 밴드를 한 1107원에서 1117원으로 잡으면서 대형 이벤트가 크게 있는 만큼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장 전망까지, 출발 상황까지 모두 다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제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이슈라 그러면은 이제 장기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이런 소리 나오다 보니까 최근 KTB 이제 3년물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떤 국내 이런 내년부터 장기채에 대해서 약간 좀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 나왔고, 또 국내 기관에서도 대기 수요가 활발히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일정 부분에서 최근 외국인이 이제 KTB 3년물이 한 15,000개 이상 하방세를 좀 구축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쇼커버링 물량도 나오면서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단기간 금리 같은 쇼커버링 성격은 있습니다만은 커브라 그러죠. 금리 커브는 상당히 플래트, 그러니까 평평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출발하면서 사실 이제 KT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일의 강세 기조보다는 약간 111.76를 기록했는데, 네. 여전히 어제의 어떤 쇼커버링이라든지 내년 장기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가미되면서 오전 지금 개장하고 나서 약간은 어제 강성분을 이어가면서 111.83 정도로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제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여전히 코스피에서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업종별 수급발 살펴보기 전에 네. 어제 증시 3년 내 연중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네. 이제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 이외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다시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 아주 증시 흐름의 유동성 증세의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금일 큰 이벤트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인데요. 사실 이제 어제 부담을 더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 프로그램 물량이 크게는 나오지 않고 하락 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대규모 환물 4,200억 매수와 함께 장막판 선물 매수 규모 어저께 이제 확대되면서 베이시스가 호전되면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 리버셜 환경에 대한 쇼 커버링 물량이 이제 커버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금일도 현물 시장, 선물 시장, 외국인 기관 지금 현재까지는 뭐 거의 쌍끌이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135억, 기관이 200억,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800억, 기관 500억을 사면서 베이시스 지금도 아직 뭐 컨텐코를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오늘 또 굵직한 사실 이벤트가 있죠. G20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열리는데 네. 가장 증시에 이제 변수가 크게 될 것이 한율이 역시 아닐까 생각되는데 내일까지 개최되는 만큼 금일 증시에 큰 변수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G2의 한율 정책과 변수와 함께 선진국 개도국가의 어떤 유동성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정책이 논의가 되면서 앞으로 증시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 이제 잠깐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금일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좀 센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학 업종 그리고 뭐 운수창고 통신업이 조금 소폭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그제 지난주에 하학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자동차 그동안의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이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좀 많이 다시 탄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사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가장 크게 하는 모습이 삼성전자를 이제 가장 크게 하고 있고 그동안에 약세를 면치 못했던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뭐 하이닉스 등 뭐 부분적으로 매도는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네. 추세적인 거는 계속 밑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동안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IT 업종. 오늘 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결국 IT 업종인데, 네.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11월,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11월부터 좀 상승, 유턴할 걸로 이제 거의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IT 업황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항상 경기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IT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은 내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중장기로 보시면서 IT 업종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화학 업종도 잘 오르고 있는데 LG화학이 40만 원을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또 하나의 신고가를 연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LG화학 주도주를 비롯해서 뭐 제일모직이든 호남석유, KP케미칼, 뭐 하나케미칼 이런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시 무조건 매수를 해줘야지만 시장에서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도 화학 업종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자동차 업종의 어떤 경쟁력, 세계 경쟁력은 이번에 재평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분명히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더 개선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좀 굵직한 IT, 자동차,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늘장 같은 경우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예, 사실 뭐 코스피 지금 장중 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옵션 만기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어떤 압박은 네. 그리고 펀드 판매 물량에 대한 그런 압박 물량도 외국인의 매수 강도 결국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경기 부양책 이후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가 크게 조정은 지금 안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는 계속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일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주도 업종 화학 운수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겠지만 조정을 받을 시에는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주가가 이제 2,000까지 지금 3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번 달 안에 2,000포인트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연말 안에는 뭐 장중 등락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주도 업종의 하락이랑 운수상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레벨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전기전자의 업종에 대해서도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지금 뭐 논외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주랑 건설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네. 경기 선행지수가 결국에는 역시 유턴을 하게 되면은 금융주랑 건설주도 분명히 다시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 건설은 단기 모멘텀은 없지만 분명히 내년까지 보셔서 좀 길게 보시면은 매수할 타이밍이다. 역시 전업종에 대해서 사실 뭐 매도 의견보다는 매수 의견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2,000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위치가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의 상승폭을 살펴보면요. 뭐 IT라든지 금융 쪽으로는 덜 올랐지만 뭐 자동차, 화학 뭐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시에는 뭐 이런 자동차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좀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로 뭐 IT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상승은 많이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같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급박하게 올라왔고요. 지수 자체도 네. 종목별로도 뭐 하기나 운수상비는 너무 급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시 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하학 업종에 대해서 뭐 많이 빠진 건 10% 빠진 종목도 있고요. 거의 5에서 10%가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이 많이 빠질 때 다시 많이 빠지는 그 강도만큼 올라올 때 반등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 화요일 보셔서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 보면은 화학업 중에 오히려 지난주 빠진 것보다 더 올라왔거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 앞서 말씀드렸지만 빠지면은 오히려 5% 10% 빠지면은 감사하고 오히려 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지금 뭐 못 살 수도 있지만 사실 큰 세력 외국인 결국 외국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이 많이 업종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수익이 안 난다고 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을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나 뭐 말씀하신 금융주에 대해서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IT는 지금 오늘 뭐 제일 센 게 삼성 SDI,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제일 못 올랐던 게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수가 2,000을 찍고 넘어간다면은 제일 소외됐던 IT 금융주가 크게 오히려 상승할 수 있고요. 오히려 떨어질 우려는 크게 없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이미 받쳐졌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위험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나 주도업종 자동차를 만약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는 많이 덜 오른 IT 업종에서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 뭐 공포를 느낄 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뭐 IT 금융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97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근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14% 오르면서 529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내리면서 1100원 70전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마켓앤 센증시에서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